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 이제 전체의 강의 제목은 문화와 시대 정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의 전체 강의의 제목이고요. 그 중에 이제 소 제목이 문화와 교양인데 이제 문화를 했고 오늘은 문화를 했기 때문에 문화와 관련된 게 이제 유산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에 대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문화유산이 남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에 산물이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지금의 문화유산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문화로서 유산으로 다 남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화유산에는 그런 개념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라고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은 어떻게 남냐?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간의 사유를 통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서 어떻게 되냐? 자연과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행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유산, 지금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것도 지금 21세기의 문화유산이라는 거죠. 그 문화유산은 옳고 그름이라든지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트렌드, 말하자면은 그 시대에 남겨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2023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만약에 서울에 보면은요, 서울의 북한산이나 이런 산에 올라가면은 서울이 전부 다 아파트로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문화유산이죠. 그거는 생활 패턴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은 예전에는 아파트에 살지 않다가 아파트라는 문화를 만들어서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유산입니다. 일단 뭐 한자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유를 통해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과 다른. 그러면은 문화유산인데 우리가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뿐이죠. 그 세계 속에서 다른 세계를 만드는 행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유산 하면은 유적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고려시대의 시대별로 그런 유산들이 산물로 남아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사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인간은 어떤 존재, 자연에서 만들어진 존재를 보면은 일단 지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분들은 별로 호기심이 없으실 거예요. 호기심이 없은 건 뭐냐면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새로 만나는 거예요. 보는 게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서 만지기도 하고 깨보기도 하고 굴러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각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사유가 이제 그거를 사실은 철학적으로 하면은 그 사유가 선험적이냐 경험적이냐 이런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경계선이 모호하니까요. 그리고 우린 경험을 쌓게 되는 거죠. 그렇게 쌓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인식을 하게 돼요. 인식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면은 그 인식을 말하자면은 주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권마다 다른 인식의 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인식의 체계하고 중국 사람의 인식의 체계하고 일본 사람의 인식의 체계가 다릅니다. 크게 보면은 서양 사람의 인식의 체계하고 동양 사람 인식의 체계가 달라요. 서양 안에서도 국가별로 다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각하고
말하자면 사유에서 했던 그 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가치관이 생기게 됩니다. 가치관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은 더 큰 범주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른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인간이 사유한 가치관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는 그 자체가 편견을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한국 사람이 먹는 생활 문화, 생각하는 문화가 인도 사람이 생각하는 문화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겨나느냐? 자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다른 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첫 번째 요인이 인간의 사유를 통한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가 됐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죠? 문화유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거에 반복되는데, 사회나 국가를 말하자면 공동체죠. 네, 사회나 국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다양한 형태의 국가가 있죠.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가 있습니다. 종교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민족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영토로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상징성이 있죠. 네. 조선시대 그러면 궁궐로 갔죠. 네. 고려시대 그러면은 뭐 갈 수는 없지만 불교의 문화에 가깝죠. 가까운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상징성을 보여줘요. 예. 고대에 가면은 뭐 고인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르네상스라든지,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의 상징성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고유한 전통을 통해, 고유한 전통은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을 씁니다. 다 숟가락, 젓가락을 쓰지 않죠. 서양은 포크를 쓰죠. 나이프를 쓰고. 이런 것도 전제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정체성이 표현된, 여기서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각 사회나 국가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을 표현된 정체성은 뭐냐면은 정신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고요. 조선시대에는 조선인이고, 고려시대 때는 고려인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정체성을, 맥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역사 공부도 하고 그 역사 속에서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갖고 배우는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문화유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정신 가치를 지는 것. 그게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제일 많은 문화유산 중에 궁궐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 많이 가고요. 관광자원화가 돼 있죠. 그러면은 조선시대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표방했던 국교인 유학의 정체성과 정신 가치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유학이라는, 유교라는 정신 가치를 알았을 때 그 궁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신 가치나 정체성은 무형의 이념 또는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 문화유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심심해서 문화유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냈고, 시간 속에서 지금도 만들고 있죠. 우리가 문화유산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건물이라고 그러면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런 거에서 남아있는 거죠. 예, 다 남아있진 않죠.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의 정신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는 고려시대 때 가치, 조선은 조선시대 때 가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라는 신라의 가치, 옛날에 이제 역사가 시작할 때에 우리가 이제 단군이잖아요. 단군을 모시는 그 날이 개천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3일 날 놀죠. 예.
그러니까 왜 노는지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예, 10월 3일 날 노는 그 가치를 역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문화유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로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생기겠죠. 시간, 역사관이라는 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때는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이거를 시대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이제 사회 일원이죠. 한 명이잖아요. 최소한 요즘은 국적이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뭐를 가져요? 자긍심, 그 다음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문화유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아, 우리가 이랬었구나 하는 자긍심, 그 다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글로벌화되고 산업혁명 이후에 뭐 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4차 혁명 시대에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 간에 공간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죠. 그렇지만 모든 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 지구에서 사는 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국지적,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문제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지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저축이나 아니면은 아끼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소비를 해야만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게 매일 거의 경제 성장률,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소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한다는 거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적당한 소비와 쾌락을 즐겨야만 우리가 발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환경의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게 전 지구적으로 말하면 21세기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 중에 안 좋은 문화유산이 많죠.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남겨진 거. 바다에 가면은 많은 쓰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문화유산이 있어요. 자연에서 만들어진 문화유산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원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유산은 자원으로 환원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같은 쓰레기라도 인간이 만든 쓰레기하고 자연 속에서 만드는 쓰레기는 다르다는 거죠. 저기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의식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사람의 인분도 퇴비로 사용합니다. 지금은 퇴비가 자연으로 귀속되지는 않죠. 예. 그거를 다르게 처리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가 들고 있는 이런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연 속으로 귀속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자연의 물질로 돌아가는 거하고 사람이 만든 인공의 물질로 돌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만들어준 문화유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자긍심이나 경각심을 앞으로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의미는 과거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문화유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의미를 한번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문화유산은 과거의 문화나
전통을, 그죠? 우리가 대부분 보는 건 과거의 문화나 전통이죠. 그거를 현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문화유산이라고 남아있다는 거는 전부 다 지금 공부하는 거지, 과거 거를, 그죠? 그래서 연결시키면서 동일한 문화나 전통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공유하는 집단의 뭐예요? 정체성과 독립성입니다. 네. 그거를 유지시키며 문화유산을 통해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요즘은 많이 식사가 그래도 많이 변했어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예? 근데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도 많죠.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 손이 숟가락이죠. 젓가락이고. 예.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못 먹죠. 손으로 하는 거를. 왜냐하면 이게 어려서부터 이런 습관에 들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손보다는 또 나이프하고 포크를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의식주성에서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동일한 문화죠. 문화나 전통을 공유해서 집단의 뭐예요? 정체성과 독립성. 우리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네 거는 좋고 내 거는 나쁘다. 내 거는 좋고 네 거는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세상이 많이 교류하니까 제가 입는 복장도 서양식 복장입니다. 그럼 내가 서양식 복장을 입었으면 사대주의일까요? 아니죠. 문화에는 사대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복장을 통해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편안한 이런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 문화도 바뀐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복장을 가서 시골에 가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아마 이 복장으로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맞는, 환경에 맞는 복장으로 바꿔서 입겠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중요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의 문화나 전통만을 현재에 익히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 지금 만들어낸 모든 문화는 다 과거에 해당되죠. 2023년이지만 2022년에 있었던 문화도 과거의 문화죠. 크게 보면은 지금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형성되는 건 과거에 형성되는 거죠. 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간의 속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하고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계신 선생님이나 다 이해하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문화는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일제강점기 때 살아셨던 분들의 문화가 있죠. 아직 현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100세를 살면은 1923년에 태어난 분들이 100세니까 아직 살아계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교육을 받은 분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념 대립으로 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하는 문화가 있고요. 그 시대에. 그 다음에 더 크게는 그 다음이 산업화에 관련된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문화가 있고요. 그거를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왔는데 그 다음에는 정보화가 되고 지금은 4차 혁명입니다. 자,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없었던 게 문화예요. 그죠? 책상에는 뭐냐? 1인 1 전화도 아니에요. 교환수가 있었던데 제가 입사를 했어요. 예? 교환수가 있으니까 지방에 전화를 걸려면은 부장님한테 결제를 맡아서 교환 거기다가 갖다 줘야 지방에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서 촬영하는 문화예요. 엄청나게 빠른 문화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는 고상하고 전화도 지방에 가서 지방에 전화를 거는 것도 결제를 받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입사를 해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현역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현직에 있고 아직도 일을 해요. 근데 지금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세대, 시간 속에서 다양한 문화, 그다음에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이 지금 혼재가 돼 있죠. 그래서 문화유산을 통해서 그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예, 그런 문화를 말하자면은 잘 읽어내고 그 문화유산의 옳고 그름보다는 다르다라는 가치를 찾아내서 그거를 융합하고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그런 문화유산이 그런 역할을 할 때 문화유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집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2023년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많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쨌든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 게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과 독립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문화유산의 개념과 중요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